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청빈하다고 하는 것을 선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공자 말씀으로 말하면 청빈이야 인해는 뭐 도대체 못 미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청이라고 할 때는 과거에는 맑게 살으면 가난한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맑게 살아도 가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어. 청빈이라고 하는 말은 안 쓰는 게 좋고, 청해도 부자로 살 수 있는 거니까. 가난하면 가난이 싫은데 청하려니까 가난하게 된다니까 청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결백하고 청하면서도, 그러니까 청빈이라고 하지 말고 가난해도 부자로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현대사회에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는 가난한 거 아니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 속이거나 남의 허물을, 남의 사물을, 재물을 이렇게 갈취하는 건 몰라도 그냥 정당한 방법, 노력의 대가로, 또 지식의 대가로, 또 사업의 대가로 버는 그것을, 가난한 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자가 또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다 우리는 청하면 빈이다, 빈이 따르는 그러한 어휘는 좀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청부도 있다. 청부. 청부.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다. 이거 맑게 살으면. 지금 현대사회는 아주 투명하고 맑게 하면서도 부자로 살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청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난한 것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20장, 그 다음에 21장, 이렇게 한 세 문장 해볼까요? 해보는데, 여기 다 이제 공자님의 그 생각, 무엇을 중요시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대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19장에도 이제 대부, 전부 여기 그 20장에도 대부가 등장하네요. 그래서 대부들만 주로, 그 대부는 그 당시로는 지도급 인사들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계문자라고 하는 대부는 노나라 대부요. 끝계자입니다. 이게 끝계자는 백중숙계. 그래서 대개 4단계의 마지막을 계라고 합니다. 백부, 큰아버지를 백부, 중부, 둘째 작은아버지를 중부, 그 다음에 셋째가 숙부, 그 다음에 계부, 마지막 넷째로. 그래서 한 사형제가 기본인가 모르겠어요. 그 중간에는 이제 숙자는 여러 번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 형제지만 사형제를 기준으로 해서 백중숙계, 맛백, 백부, 중부, 숙부, 계부. 거금중, 맛백자는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 맞이, 버금중, 숙, 그 다음에 계. 이렇게 해서 계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개자가 개손씨, 그럼 이제 개손씨에서 온 아마 개는 성씨인데 개손씨에서 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하튼간에 개가 성이고 이름은 행부, 단일행, 제압이부. 근데 이름자로 쓸 때는 아비부자를 보라고 읽습니다. 보. 아비부자를 부라고 읽지 않고 이름으로 쓸 때는 부자는 아버지 부자의 뜻인데 이름자로 쓸 때는 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행보, 단일행, 이름보. 행보보. 이제 계문자는 노나라 대부다. 그 다음에 3, 4이 후에 행 하더니 자왈 문제하시고 자 문제하시고 자왈이 아니고 자 문제하시고 왈 들을 문자니까요. 들을 문자. 뭐 3, 4 생각사자 정도는 아실 테고 그럴문 아들자 이게 끝개자예요. 끝개. 백중숙회 할 때 끝개. 아자비숙 작은아버지 숙. 복음중 두 번째란 뜻이고 복음. 맛백 여기는 이제 3, 4는 세 번이란 뜻이고 4는 생각사자고 그 다음에 뒤후 그 다음에 실천하다 행동을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행동하다 행할 행 그 다음에 아들자 자와 이건 공자님의 선생님 이런 뜻이고 들을 문 갈지 가로할 두제 이사 이것저것 할 때 사 우리가 유학을 이학문이란 뜻에서 사문이라는 말을 썼어요. 과거에. 사문. 이사자인데 이학문이다 이런 뜻에서 사문이다. 사문하면은 역사 사극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문 난적이다 이렇게. 맞나 모르겠네. 사문난적이란 말을 썼어요. 사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유학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 그냥 이것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새기지 않아도 되는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여기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사자예요. 여하튼 이사. 여기서는 특별히 새기지 않아도 돼요. 오를까 어주사의. 그 다음에 자활, 그 다음에 영부자. 영은 성영자입니다. 성영자. 이 영자를
영자는 여기 마음심자로만 돼 있는데 이거 틀린 자예요. 마음심자만 쓴 거는 틀린 거예요. 한획이 빠졌어요. 지금 쓰는 글자가 아니라서 별로 안 쓰는 글. 편한 영자로 오해하지는 마시고 이것이 한획이 빠져서 틀렸고 여기 마음심자가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필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아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같은 속자로. 근데 그냥 이게 성용자고 좀 별로 쓰지 않는 글자. 성이 이름 성 무자라고 하는 자. 여기서 아까는 개문자, 개가 성이고 문자는 자로서 이름은 노나라 대부고 이름은 행보였는데 이 사람은 뒤쪽에 뒷페이지에 보면은 영무자는 위나라 위자입니다. 이게 나라 이름이 봉건 국가가 많아서 봉건 국가가 이게 어느 시대냐면 주나라 시대고 그 주나라 초기에는 봉건 국가가 잘 유지가 됐는데 주나라 말기에 오면은 봉건 국가들이 이렇게 영토 싸움들을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무왕이 이제 집권하고 그 초기에는 잘 운영이 됐는데 후기에 오면은 영토도 나라도 망하는 나라도 생기고 영토도 줄고 늘고 해가지고 그것이 공자가 생존해 계시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주나라 말기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춘추. 공자가 쓰신 책이 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춘추. 그래서 그 시대를 춘추 시대라고 한다. 춘추. 공자가 춘추를 쓰신 것은 노나라의 역사인데 사실은 노나라라고 하는 봉건 국가의 역사이지만 그 당시에 주나라의 역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나라와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하고의 역사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역사를 쓴 것이 역사를 쓰다가 애공 14년에 뭐예요? 기린을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죠? 사냥해서 잡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춘추를 쓰시던 붓을 꺾었다. 그래서 춘추 절필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린은 성자를 상징하는 거다. 그러한 동물인데 그 동물을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사냥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세월은 말세 다 끝났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춘추 절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춘추라고 하는 말은 춘생 추사죠. 말하자면 이건 봄은 사랑의 계절이고 오진의 계절이고 가을은
심판의 계절이에요. 심판 계절. 생의 계절이면 이것은 심판의 계절이죠. 숙살. 가을이 이제 날씨가 추워짐으로 해서 결국은 생명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계절. 그래서 봄에 사랑의 계절, 가을에 심판의 계절을 역사에다가 그것을 이러한 정신을 비유해서 계절에 비유해서 책 제목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이 말하자면 은혜를 이렇게 그래서 역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 그러한 정의 그래서 그것은 정의로움이다. 정의에 의해서 자기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도통과 진리와 또 나라와 국민을 인류를 생각한 그러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떠한 정신이라고 하냐면 춘추 대의 정신이다. 대의 정신. 정신이라는 말은 뭐 쓰실 수 있죠. 춘추 대의 정신이고 이 춘추 대의 정신에 의해서 쓰는 필법을 뭐라고 하냐면 춘추 필법이라고 합니다. 춘추 필법. 춘추 필법이라는 말을 하시죠. 춘추 필법. 역사를 쓰는 데 있어서 역사는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기준으로 해서 써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춘추 대의 정신에 의해서 쓰여지는 포상과 폄하 이걸 잘하는 일은 상을 주는 걸 포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은 완전히 폄하해서 평가. 그래서 춘추 포폄의 정신을 우리는 대의정신이라고 그러한 필치를 그러한 문장을 춘추 필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 인의 정신으로 얘기해요. 봄의 정신은 모든 만물이 생장하게 하는 그런 사랑의 정신이고 가을은 여름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알곡은 푸대에 담겨지고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가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 그게 기독교 성경에 나오잖아요. 심판을 비유해서 뭐라고 했어요? 알곡은 푸대에 담겨질 것이고 쭉정이는 불구덩이로 갈 것이다. 그게 기독교에서의 말하자면 심판 아닙니까? 그저 똑같은 얘기예요. 그 가을이 돼서 제대로 익은 거는 그 선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심판되는 거다. 그래서 춘추 대의 정신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좀 자꾸 시간을 엉뚱한 데 가다 보니까 진도가 늦는데 이 춘추 대의정신에 어긋나면 이것이 사문난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대 사화 사화 수도 없이 많은데 사화 속에서 뭐예요? 대의정신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상대방을 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소위 뭐예요? 사문난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게 사문난적이 자신이 사문난적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 그 내로남불이랄까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하여튼 기본은 여기 있다 그래. 산문의 난적이라고 하는 산문은 바로 이 춘추 대정신에 입각한 유학을 말하는 거죠. 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유교를 사라고 할 때 이 사자를 썼는데 이 문장에서는 여기는 그냥 이자 이것 습관적으로 이것 그것 그 기자 많이 들어있듯이 뭐 그런 의미로서 별로. 그래서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여기 영무자의 춘추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러한 춘추책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자 쓰신 것을 말하는 거죠. 안이라고 하는 것은 춘추는 세 가지 공자 쓰신 것이 그대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좌시전 또 뭐예요? 춘추에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설명을 다 하려면 시간이 그렇고 해서 하여튼 춘추의 전이라고 하는 건 춘추전, 좌시전이 우리나라 제일 많이 이제 그런 거고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내용이. 그 춘추전에 의하면 안이라고 하는 의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안자는 제방변에 편안할 안자 쓴 거. 무자는 위나라에서 벼슬을 했다. 그리고 문공, 성공 때에 해당되는 때 대부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영무자 그 정도만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영무자는 나라방자, 이슬우자, 길도자. 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진리가 행해진다. 진리가 행해진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한 대로 공자님의 기준으로 말하면 춘추 대의정신에 의한 그러한 정치, 그것이 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나라방자는 아까 나왔죠. 전 시간에 나왔죠. 방유도, 그게 이제 무도는 없다는 얘기고, 도가 없다는 얘기고, 나라에 도가 없다, 진리가 행해지지 않는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방유도는 나라가 도가 있다,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알지자고 그다음에 방유도에는 지혜롭고 방무도에는 어리석은. 그 지혜는 거기에 알맞거니와 미치거니와 그 어리석음은 그건 거기에 미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어리석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가급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미치다 그리고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따를 수가 있거니와 어리석은 것은 이런 얘기. 그건 반대죠. 따라가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무자에 대한 평은 공자의 평은 그냥 나라가 잘 돌아갈 때는 영무자가 그만하면 되지만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이거는 거기에
영무자는 거기에 택도 없다. 따를 수가 없다. 따라갈 수가 없다. 따라가지 못할 위인이다. 거기에 미치지 못할 위인이다. 이런 평을 하신 겁니다. 해석은 다시 또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사왈 귀여귀연저. 이제 공자가 천하를 철환하는데 진나라를 갔어요. 진나라에 갔을 때 어떤 내용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귀여귀연저 돌아갈 것인저 노나라를 떠나서 진나라로 이렇게 선하를 돌아다니는데 돌아갈 것인저 이런 얘기입니다. 귀여귀연저. 오당지 소자, 오당은 우리 당 이런 뜻이고요. 우리 무리당자예요. 오당. 그 다음에 소자는 문인들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 새끼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죠. 좀 천한 말입니다만 우리 자식들, 우리 새끼들 또는 우리 패거리들 말하자면 패거리라면 이런 거 하지만 우리 집단들 나를 따르는 말하자면 제자들 소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광간하야 광간이란 말이 여기에 조금 미치광이 광자예요. 그 다음에 간자는 간소할 간단할 간. 열정은 광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광은 두 가지 뜻이 결합된 글자인데 열정은 광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열광적인데 그 대신에 간단하고 간소해서 치밀하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장점과 단점을 같이 말한 거예요. 광경은. 열성은 좋은데 무슨 일을 하는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아주 간결하고 간단하고 그냥 대충 하는 그러한 단점을 동시에 말한 거예요. 열정은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아주 치밀하지 못한 그렇게 해서 비연 성장이요 부지소의 재지로다. 빛날 빛자예요. 빛날 비. 아닐 빛자는 음으로 채택한 거고 빛난 거는 문체가 빛나니까 그럴 문자가 빛난다는 뜻이고요. 그래요. 빛나는 것인데 발음은 비다. 빛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닐 빛자지만 이거는 음을 따른 거고 비. 그럴 문자는 빛난다는 그 글자의 뜻을 따라서 빛날 빛자입니다. 비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찬연하게 빛나는 거죠. 빛나서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럴 장자라고 하는데 빛날 장자예요. 여기에 핵심은 날일자에 있습니다. 날은 빛나는 거죠. 여기다가 요게 입심인데 입일. 입일에다가 열십자 대신에 마음심자를 쓰면 이게 뜻의 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해를 세웠다. 해를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시간을 이렇게 수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 햇빛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꽂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십자가 이게 바로 10일이라는 뜻이에요. 1일조자 요걸
이거 일소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소리음자가 되는데 소리음자는 바로 나를 시간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세운다는 얘기는 시간을 수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공간은 횡으로 보고 시간은 수직으로 보고 이제 그게 이제 이것도 주역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서 이 시간을 세워서 보았을 때 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열은 10수 사이클에서 다 자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난 것이 다 자라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문장이라고 할 때 이 문자에다가 이 장자를 써서 문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시간에 대한 개념에서 온 거고 이것도 시간에 대해서 온 건데 이건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문은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변화. 그래서 문장력 할 때 문장은 또는 부자지 문장은 가득 문양언이와 언성여 천도는 불가득이 문이라 이렇게 며칠 전에 배웠죠. 몇 주 전에 배웠죠. 이제 거기서처럼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화와 말하자면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문명이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문명을 문자로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문장이니까 문장은 시간도 들어있고 그게 공간적인 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시간적인 것이 더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말을 한다거나 문장을 쓴다거나 하는 것은 전부 시간 예술하고 시간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글자를 쓰는 것은 공간에다 쓰지만 말한다거나 문장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시간의 문제가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장 장자는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역사 글서자도 마찬가지예요. 글서자도 열십자가 들어있잖아요. 열에서 하나까지라고. 그것을 잡고서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여기서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빛나게 완성되었다. 성장이라는 것은 그 휘장이라는 뜻도 돼요. 여기 휘장 또는 그 문화의 어떤 예를 들면 도안도 역시 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문명이 완성되어짐, 빛나게 문명이 완성되어졌고 부지소이 재지라. 그것을 부지 안입을 알지 바소 써이 그 다음에 마름질할 채 우리가 재단이라는 말을 쓰죠. 재단. 오대자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오의자. 그 재단 제자예요. 그러니까 마름질할 채 옷을 마른다 그러죠. 재단하는 거. 그래서 재단할 바를 아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빛나고 문장을 이루고 또는 휘장을 빛나게 이루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했지만 세상을 다스리려면 치밀하게 또 그러한 때가 또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름질할 수가 할 바를 알지 못하겠도다. 그래서 한탄 역시 세상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이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를 일으키고 또 행복한 백성들이 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빛나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기는 드러났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글자를 했으니까 다시 풀이를 풀어보면 계문자는 노나라 대부인 계문자는 이름은 행보인데 이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할 때 세 번을 생각한다. 세 번을 생각하고서 그리고서 그 뒤에 행동하더니 상당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행동에 옮기더니 공자께서 이 상황을 들으시고 말하기를 두 번이면 이거 옳은 가한 일이다. 두 번이면 가능한 일이다. 세 번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세 번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악수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지금이나 그때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번 이상 생각하는 거, 세 번 생각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이 얘기를 해서 들었는데 공자가 그 말씀을 듣고는 이거 두 번이면 족하다. 족하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이 가하다는 얘기는 두 번이면 이것이 옳은 일이니라. 이제 물론 제자가 물은 것도 아니고 그러한 소문 얘기하다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만 생각해라. 세 번 생각하면 도리어 세 번 생각하면 도리어 이게 저걸. 그 다음에 해석을 요것만 하고 그다음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소리내서 한번 읽고 다음 시간에 조금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19번 계문자 3, 4이 후에 행하더니 자 문제하시고 할 제4가의니라. 한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계문자 3, 4이 후에 행하더니 자 문제하시고 할 제4가의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좀 인사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